안녕하십니까. 척추박사 닥터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부산에 태풍이 이제 상륙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태풍이 많이 올 거니까 응답속들 잘 하시고 태풍에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행한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불행하기 때문에 사는 게 고통이고 태어난 이상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른들이 늙으면 죽어야지 사는 게 고통이다 했던 이야기가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내 인생도 진짜 힘들고 전투적으로 샀는데 너무 불행한 뉴스를 보는 건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일부러 찾아보는 편은 아니에요. 단위 면적당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정신적으로 좀 불행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가 안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인권이 발달하고 나서 생긴 그런 인간 존중에 의해서 생긴 개념이고 옛날에 여자가 투표권도 없었고 얘는 그냥 노동하는 기계였을 뿐인 그런 시대가 한 100년? 120년 전?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이 존중받고 이런 게 없었잖아. 사람이 그게 귀중하지도 않았고 지금이야 사람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도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자연 발생적으로는 도태되는 경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신적으로 이상하면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같이 데리고 가니까 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쌓이다 보면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거나 도덕의식이 결여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남을 해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저기 미국이나 호주 저기 구석탱이 가봐. 차 몰고 1시간 쭉 가야 사람 만나는데 찔러 죽는 사람이 있겠어.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모여 사는 대도시에 의한 필연적인 사이드 이펙트다. 난 그렇게 생각해. 모방범죄지 따라하고 싶은 심리. 처음에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잡았어요. 근데 나는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일벌 100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사용을 안 한 지 오래됐잖아요. 미국에는 아직 사용하거든. 사형수를 살려놓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엄청 많이 들어. 그 사람 또 밥 먹고 옷 대줘야 되고 그게 맞는 건지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온정주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갱생의 의지가 있냐, 그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가 있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사회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더라도 이미 세상에 불만이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라고 인생이 행복한 줄 알아?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만 참고 가는 거지. 인생의 99.9%는 불행이고 단 1%가 행복이니까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봉급 받아가면서 낮은 역치 행복을 누리면서 때 되면 여행 가고 그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니까 병원을 좀 잘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나이 들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놀고 잘 지내는 게 보람된 사람이면 그게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만들어 놓은 병원이 좀 잘 유지가 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뿌듯할 것 같으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돈은 벌려면 이런 의사 하면 안 돼. 의사보다는 돈 잘 버는 직업이 요새 수두룩백백합니다. 그게 아니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 그걸 못 참고 일을 저지르기 시작하면 얼마 전에도 판사가 성범죄 하다가 잡혀 들어갔대요. 이게 조종하는 거, 이게 여기서 도파민이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거든요. 충동성이 결여된 사람은 좋아지겠어요? 전두엽이 못 누르는데 이게 눌러야 되는데 이게 갱생이 안 되지. 나는 갱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는 일벌 100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일벌 100개를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범죄에 따른 퍼니시를 똑같이 주면 100억을 띄어먹고 나른 사람, 아파트 분양 사기에서 나른 사람, 도시계획에서 사기쳐가지고 돈 번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벌 100개 하면 그런 사람이 안 생기겠죠. 슬쩍 해가지고 도시계획 해가지고 돈 먹고 만들어가지고 돈 띄어먹고 이런 사람들 오히려 승승장구 하잖아. 정치권에 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벌 100개를 해서 그에 따른 퍼니시를 준다면 다시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결과물이 중요하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피해를 입혔냐. 그게 의도성이 있고 그거가 그 다음에는 이제 법으로 커버되는 건데, 어쨌든 피해를 줬다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책임은 주어지는 게 맞지 않나. 등가는 항상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피해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예외되는 가장 등가를 해야 되는 건 남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경우, 내가 의도성이 있게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는 그 사람이 과연 살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끔 브레이크를 거는 사회제도가 필요하거든.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끔 뭔가를 본보기를 보여주는,
이런 걸 하면 내가 골로 가는구나. 만약에 내가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했는데 마약하는 놈을 사형을 시킨다. 그러면 마약 안 해요, 사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보면은 공산주의고 좀 법이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마약하면 사형시키거든요. 왜 사형시킨 줄 알아요? 중국이 영국한테 된통 때려 맞았잖아. 아편전쟁. 근데 그때 아편이 꼭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거든. 그때는 재화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편에 대해서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 잘 없던 시기라 영국 애들도 팔면서도 약간 죄책감이 좀 덜하긴 했어요. 자기도 무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한 나라가 마약을 한번 갔잖아. 그러니까 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거부감이 있죠. 그냥 죽여버리는 거지. 우리나라를 또 망치는 놈이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범죄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용납하는 리미트를 딱 걸어놓고 야 이거는 하면 안 돼. 우리 구성원한테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고 보여주면 사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하죠. 근데 이제 너무 그게 아니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대충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역치를 강하게 해서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는 찌르면 안 돼요. 막아도 이쪽으로 막아야 돼. 몸에 외축부로 막아야 되고 안쪽 찔리면 안 돼요. 목 보호해야 되고. 여기 되게 큰 혈관 지나가요. 피가 안 멎어요. 허벅지 안쪽 찌는 거는 죽이려고 찌르는 거예요. 여기 찔리지? 여기 괜찮아. 여긴 안 돼. 안쪽은 큰일 납니다. 진짜 여기는 조심해야 돼. 그런 데를 보호하고 되도록이면은 그 사람의 바운더리 안에 달아놔야 되겠죠. 뭔가 휘둘러서 내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뭐 의자든지 가방이든지. 의자가 제일 좋지. 의자를 있으면 공격도 할 수 있고 칼이 찔러도 크게 나한테 못 들어오니까. 칼을 던져서 사람한테 꽂을 수 있는 테크닉을 가진 사람 별로 없거든. 자꾸 휘두르는 건데 의자가 제일 좋죠. 의자. 주위에 있는 의자 그걸 딱 잡아서 가방 이런 것들을 휘둘러서 못 오게 막는 게 맞지. 그 사람이 너무 강력하게 저항하면 공격자도 포텐셜이 낮아지거든요. 약해 보이고 만만한 사람 찌르지. 만약에 나한테 다가오면 뭘 해서 패든지 할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면 내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겠어요. 하여간 우리 사회가 위험한 사회가 됐죠. 미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공공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잖아. 밖에 찔리면 일단 옷이나 이런 거 찢어서 감아야지. 일단 압박해야지. 압박이 제일 중요하지.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안 돼. 위에서부터 짜야 돼. 그게 제일 좋아요. 무조건 압박해야 돼. 그러니까 압박하고 너무 오랫동안 넘기면 이 밑이 죽으니까 병원 가서 진료를 해야죠. 우리나라처럼 응급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 가까운 응급실에 빨리 뛰어가야지. 중고등학생들이요. 그걸 안다면 심각한 걸 안다면 그걸 올리겠습니까? 내 인생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걸 모르니까 힘들고 억울하고 나도 뭐 하니까 내가 이 정도의 내 감정을 표출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거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나오면 IP 다 추적할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생은 원래 힘들어요. 삶은 힘든 거고 태어나는 순간 고통의 연속입니다. 고통을 어떻게 잘 참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삼성의 후계자라고 인생이 편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책임질 게 많아서. 돈 많으면 편한 줄 알죠? 안 그렇습니까? 책임질 게 많아서 진짜 힘들어요. 책임질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태어난 이상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면 인생은 원래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롭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행동에 대한 것들을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일단 고찰해 보시고 너무 그런 충동적인 그런 거를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슈화되고 문제가 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맞다. 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기쁜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